임신이라고? 그 종이 한 장 믿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봤지. 그럼 오늘부터 내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두세요. 지금부터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한혜라가 사람을 웃으면서 무너뜨리는 방식이 어디까지 잔인한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날 저녁 건양그룹 내부 메신저에 짧은 문장이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주영채 재택 전환 요청. 대기 발령 걸린 사람이 재택을 요청이 아니라 선언한다는 것부터 이미 뻔뻔함이 끝판이었죠. 그리고 그 선언이 디자인실 진세미 실장 앞에서 터졌습니다. 영채가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재택으로 바꿔주세요. 세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탕비실로 밀려났던 사람이 얼굴 한 번 안 붉히고 나 집에서 일할게요를 내뱉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세미가 서류를 펼치자 산부인과 소견이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채는 그걸 보고 더 당당해졌고요. 임신이면 회사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끝이 이상하게 가벼웠는데 딱 그 가벼움 때문에 세미는 더 꺼림칙해졌습니다. 임신을 말하는 사람이 보통 저렇게 승리카드처럼 휘두르진 않거든요. 세미는 영채의 손을 봤습니다. 배를 감싸는 척은 하는데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제 내 판이다 하는 눈이었죠. 세미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신자는 한혜라. 세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는데요. 엄마, 주영채가 재택으로 바꿔달래. 임신이라면서. 전화기 너머로 한혜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낮게 웃는 기척이 났죠. 세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계산을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한혜라는 딱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래. 일단 허락해.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혜라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잡아채서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들게 만든 다음에 출구를 잠그는 타입이었습니다. 영채 입장에서는 봤지? 역시 임신이 제일 세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영채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혼자 웃었을 겁니다. 탕비실? 대기 발령? 이제 다 끝났다. 머리로는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영채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허락은 방심이 아니라 사냥의 시작이라는 거요. 재택 첫날 아침 영채는 늦잠을 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혜라의 목소리가 들어왔는데요. 일어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영채가 시계를 보니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저 재택인데요. 영채가 반사적으로 꺼내자 한혜라는 미소를 얹은 채로 말했습니다. 재택이면 더 바쁘지. 집에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혜라는 회사 일이 아니라 집안의 일을 영채의 업무로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집안 행사 준비할 거야. 며느리가 빠지면 말이 돼. 영채는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택으로 편하게 숨 돌리려던 계획이 집에서 더 숨막히는 노동으로 바뀐 거예요. 영채가 핑계를 대려 하자 한혜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얹었습니다. 세미한테 들었어. 네가 맡은 일 없어. 그러니까 몸 아프면 집에서 태교나 해. 움직이면서. 영채는 그 순간 들킨 느낌이 들었겠죠. 그런데 들킨 게 임신이 가짜라는 건지 회사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건지 무엇이든 간에 한혜라가 이미 손을 얹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막혔을 겁니다. 한혜라는 그날부터 임산부 보호라는 단어로 영채를 눌렀습니다. 보호해주겠다며 더 세게 묶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타는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안 부엌에서 강한 냄새가 퍼지는 날이 있잖아요. 젓갈이든 기름이든 향이 진한 재료든요. 한혜라는 일부러 그런 작업을 골랐습니다. 정원 임신했을 때는 이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못 들었거든. 한혜라는 영채를 옆눈으로 슬쩍 확인했는데요. 영채는 멀쩡했습니다. 인상을 쓰지도 않고 물을 찾지도 않고 울렁거리는 척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그 순간 한혜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확신이 섞였거든요. 초음파 사진은 만들 수 있어도 사람 몸이 즉시 반응하는 것까지는 조작이 어렵다는 걸 한혜라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25년을 연기처럼 살았던 여자잖아요. 거짓말의 결을 딱 보면 숨소리에서부터 티가 난다는 걸요. 그날 밤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영채가 들고 다니는 병원 라인 싹 정리해. 의사 이름부터 접수 기록까지.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고요. 한혜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이랑 엮인 흔적이 있는지도 같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혜라는 영채를 벌주는 걸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판을 짰는지까지 끌어올리려 했거든요. 며칠 뒤 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봉투를 열자마자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서류에는 계좌 흐름이 찍혀 있었거든요. 날짜가 교묘했습니다. 영채가 임신을 흘리기 직전에 공난숙 쪽에서 병원 라인으로 돈이 들어간 흔적, 진료 기록이 부풀려진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급 경로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진짜였어요. 역시.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바로 터뜨릴까요? 한혜라는 고개를 젓습니다. 터뜨리면 끝나잖아. 그러고는 미소를 아주 얇게 올렸는데요. 나는 끝내는 게 아니라 기어나가게 만들 거야. 그 다음부터가 지옥의 방식입니다. 한혜라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폭언도 최소였어요. 대신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임산부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로요. 영채는 매일 같은 시간에 깨워졌고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로 숨이 막혔습니다. 잠을 더 자려 하면 한혜라는 단 한마디로 눌렀습니다. 아기 생각해. 영채는 그 말에 반박을 못하죠. 가짜니까. 반박하는 순간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니까요. 세탁은 세탁기로 돌리면 될 일을 한혜라는 굳이 손을 쓰게 했습니다. 요즘 세탁기는 섬세함이 없어. 바닥은 청소기가 아니라 걸레로 밀어야 했고요. 영채가 구석을 닦다가 숨을 고르면 한혜라는 한 번 더 웃으며 던졌습니다. 정원은 이런 거 잘했는데? 그 말이 영채에게는 칼이었습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라 너는 정원 자리에 못 선다는 판결이었거든요. 식탁에서는 더 잔인했습니다. 영채는 앉지 못했습니다. 컵을 옮기고 그릇을 채우고 반찬을 가져오고 다시 치우고 그 사이에 한혜라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다정한 얼굴로 명령만 했습니다. 영채가 순간 서러움에 목이 메면 한혜라는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임산부는 감정이 요동친다더라. 울어도 돼. 그 허락이 영채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울면 약해지고 울면 더 굴욕적이니까요. 그리고 한혜라는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그런데 빠져나갈 수 없게요. 속이 뒤집히는 냄새는 없었어? 입덧은 언제 시작했지? 병원은 왜 거기야? 영채는 대답을 바꿔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누적되면 스스로 무게가 생깁니다. 한 번 뱉은 말을 다음 질문에서 다시 들이대면 결국 모순이 튀어나오거든요. 한혜라는 그 모순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영채는 사람 꼴이 아니었겠죠. 눈 밑은 꺼지고 손등은 트고 무릎은 시큰했고 자존심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제야 영채는 엄마 공난숙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엄마 나 여기서 숨 막혀. 공난숙은 딸 얘기 들으면 폭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문 열리며 공난숙 목소리가 꽂히는데요. 한혜라, 지금이 어느 시대야. 여기서 모두가 공난숙이 판을 뒤집겠다고 생각했겠죠. 영채도 그걸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 순간을 위해 이미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공난숙이 고함을 치는 동안 한혜라는 가만히 듣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혜라는 봉투를 공난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하나만. 공난숙이 봉투를 열었는데요. 서류 첫 장에 찍힌 문장이 너무 단순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임신 소견 없음. 공난숙 얼굴이 굳고 영채는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뒤이어 계좌 내역이 나옵니다. 병원 라인으로 흘러간 돈, 날짜, 메모, 정황. 공난숙이 영채를 보며 입술이 떨리는데요. 영채는 그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는 순간 우리 편이 사라지니까요. 진세훈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 세훈은 감정이 쉽게 폭발하지 않지만 한 번 무너지면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는 인물이죠. 세훈이 영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영채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변명하려면 할 수 있죠. 살려고 그랬다 엄마가 시켜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세훈 앞에서는 다 쓰레기가 됩니다. 왜냐면 세훈은 거짓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영채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세훈은 그걸 답으로 받아들였겠죠. 한혜라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영채를 향해 크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 우리 집을 속였어. 그 문장이 판결이었습니다. 그 말 이후 영채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됐고요. 그 순간부터 공난숙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못 쳤습니다. 딸을 감싸려면 딸이 먼저 진짜여야 하니까요. 그날 밤 영채는 캐리어를 끌게 됩니다. 세훈은 붙잡지 않았고 공난숙은 딸 옆에 서서도 아무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한혜라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겠죠. 나갈 때 조용히. 그 말이 영채에게는 더 굴욕이었습니다. 네가 떠드는 순간 더 망가질 거야 라는 경고니까요. 그리고 공난숙은 결국 한혜라를 따로 만납니다. 여기서 공난숙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장면이 진짜 포인트였는데요. 공난숙은 늘 윗자리에 서는 사람이고 돈과 사람을 동시에 흔드는 타입이잖아요. 그런 공난숙이 딸 하나 때문에 한혜라 한 번만 봐줘를 뱉게 됩니다.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웃었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딸을 살리는 대신 공난숙이 쌓아 올린 칼을 걷어들이는 거였습니다. 바로 차기범 관련 기사 정정. 차기범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남는 건 명예밖에 없잖아요. 공난숙이 과거에 던져놓은 의혹과 기사들이 차정원을 흔들기 위한 도구였고 그 도구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찢어버리려 했던 거예요. 공난숙은 이를 악물었겠죠. 딸을 위해 굴복하자니 자존심이 찢기고 굴복하지 않자니 딸이 끝장입니다. 결국 공난숙이 뱉습니다. 내가 정정내. 다음 날 기사들이 바뀝니다. 문장이 다르게 찍히고 제목이 달라지고 방향이 뒤집히죠. 그게 차정원에게 도착합니다. 주하늘이 그 기사를 들고 와서 정원에게 보여줬는데요. 정원 씨, 이거 바뀌었어요. 정원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너뜨리던 문장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이름이 조금은 바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정원의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한혜라를 미워해왔고 버림받았다고 믿어왔고 그래서 마음 한쪽을 돌처럼 굳혀놨는데요. 그 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와서? 라는 분노가 왜 이걸 해줬지? 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정원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 사람 뭐가 목적이야? 원망과 흔들림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주하늘은 그 옆에서 말을 아낍니다. 괜히 위로를 얹으면 정원 마음이 더 다칠 걸 아니까요. 대신 그냥 곁에 서줍니다. 정원은 그 조용함에 더 울컥해졌겠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혜라가 차기범의 이름을 바로 세운 건 감정만이 아니라 전쟁 준비이기도 했거든요. 정원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마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의가 올라옵니다.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 아직 살아있잖아. 정원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진짜에게 닿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판의 최종은 진태석입니다. 공난숙은 공모자일 뿐이고 진태석이 끝까지 판을 쥐고 흔드는 구조였잖아요. 영채의 가짜 임신은 딱 미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혜라가 그 미끼를 씹어버리자 진태석은 다른 칼을 꺼낼 겁니다. 한혜라가 정원을 끌어안게 만들수록 진태석은 그 모녀를 더 잔인하게 갈라놓으려 하겠죠. 마지막에 한 장면만 더 걸어둘게요. 그날 밤 진태석이 혼자 서류를 넘기다가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메모합니다. 정정 기사 성공. 다음은 정원. 정원은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의 진짜 진범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웃고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판을 더 세게, 더 촘촘하게 이어가는데 진짜 힘이 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혜라가 정원을 지키려는 순간 진태석이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살아있는 증거로 만들어 버리는지 그 첫 칼이 떨어지거든요.